다음은 이제 마지막 NFC 경기죠. 6번 시드 나이너스와 이제 3번 시드 이글스의 대결인데 1월 12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팍스의 일진 중계진 이제 케빈 버카트, 톰 브레이디, 에린 앤디루스, 톰 리날디 이런 이제 라인업으로 중계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도박사들의 전망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5.5점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을 내놨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펼쳐지는 경기 중에 가장 빅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난 10년간의 NFC 컨퍼런스 우승팀 통계를 내보면 이글스가 3회, 그다음에 나이너스와 램스가 2회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최근 NFC에서 강팀으로 군림을 했고 NFC를 대표해서 슈퍼볼에 자주 나갔던 팀들이 이 플레이오프 첫 관문에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팀이 이제 역대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두 번 만났습니다. 1996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나이너스가 이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반면 이제 3년 전에 2022 시즌 이제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이글스가 31대 7로 완승을 거두고 슈퍼볼에 올라간 바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브록 퍼디가 정규리그 막판부터 전승 행진을 달리면서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왔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다소 좀 허무하게 균형이 무너졌고 이제 이글스가 완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글스가 그 시즌에 최종적인 슈퍼볼의 승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닉 시리아니 감독, 그다음에 제일런 허츠 쿼터백 체제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시즌으로 이제 기억이 남는 것 같고 두 팀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맞대결은 없었어요. 뭐 시즌 후반기의 폼만 놓고 보면 나이너스가 분명 더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주 경기에서 1번 시드를 놓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 팀 분위기 저하,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쉬었던 이글스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 이제 바이킹스가 라이언스와의 1번 시드를 걸었던 이제 마지막 경기, 예. 그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한 이후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나이너스가 바이킹스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양 팀의 이제 키 매치업을 한 두 가지만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 뭐, 첫 번째는 역시 크리스찬 맥카프리와 세이컨 바클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음. 맥카프리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도 2126 스크리미지 야드라는 뭐 괴물 같은 스탯을 뽑아냈고, 뭐 퍼스트 팀 올프로 두 번, 뭐 올해 공격 선수상도 받았고, 2000 스크리미지 야드 시즌을 이제 세 번이나 했었던 뭐 엄청난 선수고, 이번 시즌 무려 413번이라는 좀 믿을 수 없는 수치의 이제 공격 터치를 기록을 하면서 뭐 많은 기록들도 세웠던 선수인데, 디보 세뮤얼과 이제 브랜든 아이육이 뭐 각각 팀을 떠나고 또 부상 때문에 이제 한 경기도 나서질 못하면서 맥카프리가 팀의 넘버원 러닝백이자 넘버원 리시버 역할까지 했었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카프리에게 좀 많은 부하가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플레이오프까지도 계속해서 이 통나무를 떨어뜨리지 않고 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랩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가 이제 훈련에 복귀를 해서 이번 주에 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트 윌리엄스가 만약에 건강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통나무를 조금 나눠서 들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트 윌리엄스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면 전 라이너스가 이긴다고 봐요. 사실은 시즌 후반부에 기세가 굉장히 무서웠었죠. 18주 차에 아쉽게 패한 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이글스보다 더 흐름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나이너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이제 지난 시즌에 이글스로 이적하자마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던 세이컨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1000 러싱 야드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바클리라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2024년의 괴물 같은 기록에 비해서는 다소 좀 심심한 마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라인 쪽에서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서 뭐 지난 시즌 대비 갭이 열리는 그런 빈도 이런 부분들도 좀 줄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클리 특유의 이제 빅플레이, 소위 말하는 이제 홈런 플레이들이 잘 안 나왔죠. 예.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냅에 대한 그런 제한도 좀 지난 시즌보다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끼쳐서 스탯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클리 본인 자체의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는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글스도 이제 오라인 쪽에 복귀하는 선수가 있죠. 레인 존슨 선수가 이제 장기 부상 끝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레인 존슨 선수가 이제 오른쪽을 채워준다라면 역시나 이글스도 러싱에서의 생산성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 매치업은 이제 선수가 아니라 이제 코칭 스태프인데 칼 셰넌 나이너스 감독과 빅펜지오 이글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좀 재밌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셰넌 감독이 빅펜지오를 자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것처럼 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나이너스의 훈련장에서 두 사람이 뭐 대화를 하면서 뭐 훈련을 같이 지켜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두 사람의 어떤 동행은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세너한 감독이 유독 빅펜지오 코디네이터가 이끄는 수비팀을 만났을 때 좀 고전을 했던 역사 때문에 이 빅펜지오에 대한 어떤 리스펙 그리고 이제 펜지오를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길 수 없다면 합류시켜라 이런 거겠죠. 뭐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3승 1패로 빅펜지오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를 떠나서 칼시난 감독의 팀이 경기당 한 10득점 정도밖에 만들어내질 못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뭐 백업 쿼터백이 나왔던 적도 있고 뭐 셰난 감독 입장에서 핑계를 댈 구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그 빅펜지오 특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빅플레이 허용을 최소화하면 상대를 좀 막아내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상대 공격이 좀 안 달라서 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수비가 카이셰넌 감독에게는 좀 쥐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칼시던 감독도 이러한 데이터를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누구보다 또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무대에서 빅펜지오의 수비를 또 어떻게 뚫어낼지, 그 해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너스의 승리를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거 전제하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승 PD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지 도박사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좀 추측을 해봤는데 일단 뭐 이글스가 홈팀이기도 하고 나이너스는 18주 차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에너지 레벨을 쏟으면서 이제 패배를 한 반면에 이글스는 이번 시드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면서까지 주전 선수들에게 좀 휴식을 부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번 시드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휴식이라는 선물은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유리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한 표를 꼽아야 한다면 이글스에 좀 던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의견이 갈렸어요. 네, 그래서 어 사실 뭐 나이너스가 이긴다고 해서 뭐 충격을 먹거나 뭐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한 표를 던져야 한다면 이글스에 좀 던지고 싶고 가장 좀 빅매치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LA 차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입니다. 7번 시드의 차저스 그리고 2번 시드의 페이트리어츠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가 이제 제가 중계하는 경기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MBC의 마이크 트리코, 크리스 콜린스워스, 멜리사 스타크 중계진의 구성으로 현지 중계는 이루어지고 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김민준 아나운서의 중계로 또 이 경기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이니까 중립적으로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네 번의 맞대결을 펼친 바가 있는데 최근 세 번의 맞대결 모두 이제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트리어츠가 홈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바로 이제 차저스와의 7년 전 마지막 맞대결이었습니다. 음. 당시에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41대 28로 패츠가 이제 많은 득점을 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와는 사실 두 팀은 많이 변했죠. 예, 뭐 차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스틴 허버트라는 또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얻었고, 뉴잉글랜드도 이제 톰 브레디와 빌 벨리책이 모두 떠난 이후에 어떤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드레이크 메이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올해 또 성공적인 정규 리그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와는 또 많이 변한 이 상황에서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맞붙었던 것도 지난 시즌 17주차 질레 스타디움에서의 경기인데, 당시에는 이제 40대 7로 차저스가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같은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고할 만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고, 참,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라인들이 걸려 있는 경기입니다. 패트리어츠의 마지막 홈 플레이오프 경기가 브레이디의 마지막 경기였던 당시 이제 마이크 브레이블이 이끌고 있던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상대팀 감독이었던 브레이블이 이제 패트리어츠의 감독으로 와서 첫 플레이오프를 맞는 경기이기도 하고 일단 뭐 올 시즌의 페이트리어츠의 어떤 성적,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의 성적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일정이 가장 쉽지 않았냐. 역대급 쉬운 일정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죠. 근데 이 14승 3패의 기록이 단지 쉬운 일정 덕분만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페이트리어츠 입장에선. 음. 그러니까 패트리어츠의 이번 시즌 일정을 돌이켜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만났던 것이 3주차에 스틸러스, 그다음에 4주차에 팬서스, 5주차와 15주차에 이제 빌스와의 맞대결이 있었고, 사실은 그 외에는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스는 뭐 지구 라이벌이니까 매해 만나는 뭐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와 팬서스도 사실 플레이오프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둘 다 각 컨퍼런스의 4번 시드. 그러니까 좀 가장 그죠? 네, 어떻게 보면 7번 시드보다 더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정이 쉬웠던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패트리어츠가 강팀을 만났으면 무조건 졌을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음. 뭐 그런 이제 헤이터들이라던가 일부 패트리어츠를 견제하는 이제 팬들의 뭐 논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플레이오프까지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차저스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에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팀이었어요. 워낙에 이제 올 시즌에 뭐 콜츠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뭐 꼬꾸러지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시즌 초반에 이제 정말 그 땅바닥 파고 들어가던 팀이었는데 후반기에 정말 황골탈퇴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기록한 팀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리 없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차저스가 그 리그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긴 했었거든요. 다만 소리 없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17주차에 텍사스 만나서 패배를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주에는 이제 뭐 서부지구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텍사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휴식을 가졌던 부분이 이번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짐 하바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승리 그리고 저스틴 허버트에게도 아직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잖아요. 첫 플레이오프 승리가 달려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저스가 뭐 필립 리버스 시절도 그렇고 뭐 지금의 이제 저스틴 허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뭐 간간히 이렇게 플레이오프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 적은 근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트리어츠 팬들도 이제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좀 이겨보자라는 뭐 생각이 간절하시겠지만 차저스도 사실
플레이오프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간절한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패트리어츠의 러싱, 그리고 이제 차저스의 런 디펜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패츠가 뭐 MVP 후보로 꼽히는 드랙 메이가 있긴 합니다만, 올 시즌 이제 러싱 효율은 사실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예.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러싱 공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랩 태클 윌 캠벨 선수가 복귀를 했고, 뭐 동기부여가 없는 돌핀스를 상대로 243 러싱 야드 4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제시 민터가 이끌고 있는 리그 상위권의 런 디펜스, 특히나 시즌 후반으로 왔을 때는 리그 최상위권의 런 디펜스를 보여줬던 차저스를 상대로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뭐 어쨌든 메이가 조금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러싱이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좀 굴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라몬드레 스티븐슨이라든지 그 트레비언 앤더슨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레이크 메이가 사실은 아무리 이번 시즌 잘했다고 해도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르는 또 어린 선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부담감도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겠지만 뭐 선수 개인적으로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러싱 공격에 도움이 있어야 상대도 이 드레이크 메이에게만 집중 견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만약 패트리어츠가 리드를 잡아서 3쿼터, 4쿼터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을 태우면서 승리를 결정 지으려면,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역전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 반드시 러신 공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는 좀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차저스의 오라인과 패트리어츠의 이제 프론트 세븐 간의 이제 트렌치 싸움인데 올 시즌에 이제 라션 슬레이터, 조 알트 이 두 명의 주전 태클이 빠지면서 저스틴 허버트가 54번의 색을 얻어맞았거든요. 이게 리그 최다 2위입니다. 그런 색을 얻어맞고도 팀을 여기까지 끌고 온 저스틴 허버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패스러시가 잘 통한다라고 해서 뭐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다만 패트리츠의 패스러시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꾸준하게 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스틴 허버트를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밀트 윌리엄스 선수가 지난주에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한 해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가적으로, 오마리온 햄튼 같은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차저스의 러닝백이라던가, 패트리어츠의 이선 수비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로버트 스플레인 이런 선수들의 어떤 복귀 여부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 도박사들은 지금 3.5점 정도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우세를 점치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이 경기는 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의 어떤 플레이오프에서의 경기력을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차저스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큰 패트리어츠의 어떤 폼, 경기력에 따라서 좀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팀이 승리?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정해져 있죠, 저는. 네. 전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이제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패트리어츠의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스포츠를 보더라도 좀 선수단 전체가 경험이 없을 때는 분명히 좀 처음에는 헤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음,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차저스가 한번 업셋을 노릴 만한 경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서운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페이트리어츠입니다. 네. 굳이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네. 이건 팬심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또 모처럼 이 중계를 하는 플레이오프의 패트리어츠 경기 이것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마지막 경기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맞대결입니다. 5번 시드 휴스턴 텍산스, 4번 시드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 이 경기도 사실 제가 중계를 해요. 이렇게 이제 하루에 연달아 두 경기를 중계하는 건 아니고
이 음. 패트리어츠 경기까지가 이제 한국 시간 월요일, 그리고 휴스턴과 피츠버그의 경기는 다음 날인 한국 시간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와일드카드 라운드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SPN의 이제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 리사 살터스, 로라 러틀리지까지 이 중계진이 현지 중계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도박사들의 전망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석점 우세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두 팀의 플레이오프 첫 번째 맞대결인데 정규 시즌에서도 사실 많이 만나질 않았거든요. 텍산스가 이제 비교적 신생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 전적은 5승 3패,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앞서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잘하는 팀은 어떤 팀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꽤나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시즌 막판에 분위기가 좋았던 팀이 그 기세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비춰서 본다면, 이번 시즌 휴스턴 텍산스는 꽤나 좀 무섭고, 기대를 해볼 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규 시즌 막판에 이제 9연승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된 텍산스고 특히 이제 올 시즌에 뭐 데니얼 헌터 그리고 윌 앤더슨 주니어 이 두 선수의 강력한 패스러시를 기반으로 한 수비가 굉장히 강점인 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 블리츠를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으면서도 이런 강력한 압박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팀이고 뭐 마지막 주에 이제 콜츠에게 30실점 허용하면서 2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리그 최소 실점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팀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어스가 앞서 이야기를 할 때 턴오버는 유도를 잘하지만 실점은 많이 하는 팀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휴스턴은 사실 실점도 거의 최소로 하는 팀인데다가 턴오버도 29개를 만들어내면서 리그 3위를 기록한 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오버롤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다. NFC에 시애틀이 있다면 AFC에는 지금 휴스턴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 시즌 그 빌스를 상대로 색 8개를 만들어낸 전적도 있는 그런 팀인데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에런 로저스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면 휴스턴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의 젊은 시절의 로저스였다면 뭐 그것을 기민하게 잘 피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아서 뭐 상대에게 카운터를 날리기도 했겠습니다만, 지금의 로저스는 사실 그 정도의 기동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휴스턴의 이 강력한 패스러시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처럼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죠.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디비전 우승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운이 정말 많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에런 로저스가 왼손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로저스다운 모습을 여러 차례 이제 보여줬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디케이 메카프가 복귀를 한다는 부분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쉽진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016년 이후에 플레이오프 6연패에 빠져 있는 스틸러스거든요.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존 하바 감독처럼 마이크 텀린 감독의 거취 역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음.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출석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경기 내용에 따라서는 또 스틸러스 구단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에런 로저스를 영입을 해서 최소한의 기대치는 만족을 시켰는데, 여기서부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부진한 모습들을 잘 끊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좀 피츠버그의 과제라고 봐야겠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인이 이날 얼마나 버텨주는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버텨줄 때는 CJ 스트라우드가 이제 한창 좋았을 때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아닐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라우드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경기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라인이 얼마 정도 스트라우드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J 스트라우드가 20점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저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는데 올 시즌에 휴스턴 텍산스가 패배했던 모든 경기들은 다 20득점 미만 경기들이었어요. 결국 20점 정도 만들어주면 리그 정상급 수비가 어떻게든 해준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스트라우드가 사실 1년 차만큼의 어떤 반짝이는 모습은 아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또 결장한 기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시즌을 치르고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어쨌든 턴오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수비 쪽에서 봐도 애초에 20실점 이상 했던 경기가 7주차의 시옥스 경기. 이 경기에서 이제 20득점 미만으로 나오면서 경기를 내줬었고, 10주차 제규어스, 그리고 지난주 콜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27점 이상을 허용을 했었는데, 그 외의 경기들에서는 모두 20점 미만으로 실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비가 버텨주는 동안에 공격이 어느 정도의 득점을 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휴스턴 텍산스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틸러스 쪽으로 좀 얘기를 넘겨보면, 저는 이제 케네스 게인웰 선수가 핵심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수라기보다는 이 선수의 활약이 스틸러스의 승패에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즌 막판에 스틸러스 경기를 한 두 경기 정도 중계를 했었거든요. 케네스 게인웰 선수가 러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이제 리시버로 나와서 짧은 거리의 패스를 통해 전진을 만들어낼 때 그러다가 한 번씩 좀 빅플레이가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스틸러스의 공격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었던 기억들이 많아서 DK 메카프가 물론 이제 복귀를 해서 주요 타겟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메카프에게 눈이 쏠리는 동안에 앨런 로저스와 게인웰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날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TK 메칼프에게 분명히 좀 견제가 많이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게이넬이 좀 엑스팩터 역할을 해줘야 지금 언더독으로 평가받는 스틸러스가 홈에서 한번 업셋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패 예측을 좀 해보면 저는 두 번의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스턴 텍산스가 무난하게 좀 승리를 거두는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에서 에런 로저스의 분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휴스턴이 사실 3점 우세라고 이제 도박사들이 예측을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좀 휴스턴에게 짜게 배당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전력이라던가 최근 기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휴스턴이 조금 더 3점보다는 더 앞설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글쎄요. 이 말씀해주신 피츠버그의 어떤 미라클에 약간 도박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좀 최근에 어떤 임팩트가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휴스턴이 조금 더 정배고 아마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펼쳐질 6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정규 시즌 때는 리뷰만 진행을 하고 프리뷰는 안 하잖아요. 오랜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측을 쭉 하다 보니까 원정팀에 오히려 좀 정배가 많이 가는 그런 대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정팀들이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는 4경기밖에 없고 그 다음 주는 또 2경기 이렇게 경기 수가 좀 급감하기 때문에 이번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경기들을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벌써 서운한데. 앞으로 펼쳐질 플레이오프 경기들 쿠팡 플레이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이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와일드카드 라운드 리뷰 그리고 디비저널 플레이오프 프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